자, 점심을 드셨으니까 좀 더 힘을 내서 이번에는 오후 세션은 모든 게 다 동일한데 Typeset by GTEC and Beamer with Font Optima까지도 다 동일한데 색깔만 바꿨습니다. 색깔은 뭐로 바꿨는가 하면 백그라운드도 동일한데 컬러를 라임 컬러로 싹 변화시킨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걸 쓰는데 컬러 파트만 라임으로 살짝 변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죠 또. 그래서 일단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을 보여드리기 전에 복습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무슨 복습을 해야 되는가 하면 또 이거 복습을 해야 됩니다. 혹시 처음 아까 오전 세션을 안 들어보시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지겹겠지만은 한 번 더 보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아까하고 똑같은데 아까 오전 세션에서는 캔틀룹 색깔을 이번 라임 색깔로 바꾸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오전 세션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것은 우리가 이걸 이해하자는 겁니다. 택의 계층도를 네 가지 계층이 있는데 제일 아래에 있는 엔진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 그 위에 포맷 단계가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클래스 파일이다, 스타일 파일이라고 하는 매크로 단계가 있고 그 위에 자신의 택 파일들이 얹혀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것의 정의는 뭔가 하면 엔진은 뭔가 하면 소위 말하는 executable, 즉 실행 파일이라는 겁니다. 실행 파일. 그래서 실행 파일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컴파일을 다시 해서 실행 파일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용자들이 건드릴 레벨이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엔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고 포맷 레벨은 뭔가 하면 아주 긴 택 매크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긴 택 매크로를 매번 읽어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컴파일을 먼저 해놓자는 개념이라고요. 그 개념이 뭔가 하면 latex.fmt, 레이텍을 쓰기 위해서는 콘텍스트를 쓰기 위해서는 콘텍스트 포맷을 쓰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포맷과 엔진과 이 포맷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지만은 레이텍이 PDF 택 위에서도 돌 수 있고 G택 위에서도 돌 수 있고 루아택 위에서도 돌 수 있고 엔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위에서 뭘 돌리든지 용도는 약간 달라지겠지만 콘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세 개 위에서 다 돌 수 있다고요. 하지만 자신의 스타일 파일이라든가 클래스 파일은 항상 뭘 따라가야 되는가 하면 이 포맷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레이텍 위에는 레이텍에 관련된 스타일 파일과 클래스 파일을 써야 되고 콘텍스트 위에서는 콘텍스트용 파일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신은 뭘 쓰냐? 이 위에서 같이 놀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콘텍스트 위에는 예. 매크로가 예. 뒤에가 확장자가 택이네요. 택이고 예. 보안에 예. 그쪽은 스타일이고 클래스고. 그래서 택이라고 쓰는 것은 모든 택이 동일하게 택이라는 걸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택이라는 걸 쓰는데 레이텍만 특별히 우리가 CLS, STY를 붙이는 거라고요. 레이텍만. 그래서 여기는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플레인 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냥 플레인 택. 루아는 뭔가 하면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루아 택 위에서만 돌 때 루아가 될지 루아라고 붙어 있는 녀석이 G택이나 PDF 택에서는 안 돈다고요. 안 돈다고. 요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루아 위에 일부러 올려놓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루아는 당연히 루아택 위에서 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은 마음껏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하면서 안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홈페이지에서 어떤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루아택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녀석인데 대충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티클 이렇게 돼 있고 루아 레이텍을 돌리면 소켓 라이브러리로 해서 HTTP 뭐로 해서 뭐 인터넷에 있는 뭐죠 자료를 들고 와서 그걸 포매팅 해가지고 뭔가 보여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들고 올려가는가 하면 피드는 뭐 RSS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RSS 포맷으로 인터넷에 있는 거죠. 다음에서 media.daum.net에 투데이의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를 피드로 보내주는 게 있다고요. RSS 방식으로 보내주는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재처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요 뉴스 종합이 뭔가 하면 아사다 트리플 악셀 성공했지만, 그다음에 남북 관계 재조정이고, 지금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요게 지금 투데이 12시 10분에 아주 따끈따끈하진 않구나. 이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 건 아니고, 지금 곧바로 지금 받는 거죠. 그죠? 이 문서를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 코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코드가 지금 뭘 하는 역할인가 하면, 저 뒤에 있는 녀석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아 레이텍 피드라고 이 텍 파일을 한번 돌려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this is 루아 텍 어쩌냐 하면서 쭉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진가 하면 feed.pdf 3페이지짜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아사다 트리플 악셀 성공했지만 쭈르륵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남북관계 재조정 다음 주가 고비.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뭐야? 터미널 창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터미널을 하지 않고 루아텍을 돌리는 거니까, 돌리는 파트를 자기가 버튼으로 만들면 남들이 이거는 뭐 텍이 도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 거고, 이것을 이렇게 해놓았지만 예쁘게 꾸며놓으면 막 색칠도 막 해놓고 뒤에 뭐 멋진 뭐를 해놔놓으면 사람들이 이게 돌렸다고 생각도 안 하겠죠. 그건 어떻게 하기 나름입니다. 이걸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인터넷에서 무슨 정보를 가져오느냐, 이 기사 내용을 가지고 와서 내가 편집을 하겠다. 편집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걸 조판을 하겠다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면 이걸 그 조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나올 때 아사다라는 이름만 나오면 이건 다 빼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집을 할 수도 있죠. 자동 편집을. 그래서 루아텍이 지금 보고자 하는 기술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라고요. 지금은 제가 또 안 보여드렸지만은 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저쪽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확진 데이터베이스가 저기 있다. 연구자 정보 마음껏 들고 와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DB만 열어주면 루아텍을 딱 누르는 순간에 최신 정보가 다 할 수 있다고요. 이거까지도 됩니다. 지금. 근데 루아텍에서는 막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열어줬을 때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시큐리티 문제가 생긴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요. 루아텍에 이거 한번 텍 파일 돌려봐라. 이거 돌리면 끝내주는 여자 사진이 나올 거다. 아, 그래? 눌렀어요. 어떻게 됐어요? 내 파일 다 지워졌다고. 뭐요? 루아 프로그램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너의 있는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을 다 지워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시큐리티 문제가 심각하게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아텍은 아주 겁을 내고 있어요. 그 뜻은 뭔가 하면 자기들이 인정해놓은 데디케이티드 코드가 아닌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철학이. 시큐리티 때문에. 시큐리티 때문에. 그래서 시큐리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루아텍을 재콤파일 하면 됩니다. 그걸 안 하도록, 체크 안 하도록. 그럼 뭔가 하면 DB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파일 다 지울 수 있습니다. 마음껏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 돌리면, 텍 돌리면 끝내주는 게 나온다 해서 돌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 왔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끝내주는 거는 안 이렇게 프로그램 없잖아요? 아, 이거 사진까지 들고 오기에는 너무, 이거 사진 들고 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면 사진은 따로 저장한 다음에 읽어드리면 되니까. 근데 끝내준 사진이 들어갈 게 없죠. 그래서 이게 아까 오전에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했는 그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 주제는 오전 주제와 달리 G택이니까 아까와 순서가 비슷하게 G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아택은 PDF 택의 확장판이었다고요. 그러면서 뭘 가지고 왔는가 하면 루아 스크립트 랭귀지를 가지고 왔다. 이번엔 G택은 뭐의 확장판인가 하면 E택의 확장판입니다. E택. 그러니까 PDF 파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가 하면 태초에 크누스가 만든 택이 있었습니다. 엔진. 82년에 만든 택이 있었다고요. 그 위에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뭘 만드는가 하면 이 택을 만들었다고요. 프리미티브 몇 개를 더 붙여가 그 위에. 그래서 한동안 이 택이 전 세계 표준이 돼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뭐가 됐는가 하면 PDF 택이 나왔죠. 그래서 PDF 이 택이 전 세계 표준이 됐다고요. 그러면 PDF 이 택부터 출발한 게 루아 택이었고 G택은 뭔가 그 밑에 있는 이 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택에서.
출발이 다릅니다. 대신 뭘 붙였는가? 유니코드를 지원하자는 거예요. 유니코드. 왜냐하면 이걸 하려고 했던 엔진들은 예전에 몇 가지가 있었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는가 하면 오메가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오메가.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돈을 팍팍 들였어. 팍팍 든 건 아니고 뭔가 하면 오메가 개발자들이 포닥 시절에 쯔쿠바에서 포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걔들이 포닥하고 있는 동안에 그걸 만들고자 했던 게 오메가였다고요. 근데 그 오메가는 실패했고 이제 유니코드 기반의 16비트 태그로서 최초의 어떻게 보면 성공 작품을 보여준 게 G택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G택은 뭔가 하면 16비트 유니코드 그러니까 유니코드를 지원하는 이 택의 확장판으로서 G택의 출발점은 어디서 했는가 하면 엔진을 만들 때 가장 힘든 파트가 뭔가 하면 사실 조판하는 파트가 제일 힘들 것 같지만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어렵고 어떻게 보면 70 내지 80%의 코딩 기술들이 들어가는 파트가 어딘가 하면 폰트 처리 파트입니다. 폰트 처리 파트. 세상에 폰트가 너무 여러 가지가 많고 어떻게 보면 백화점식의 잡동사니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스펙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요. 자 그러면 G택은 생각하는 게 철학이 뭐였는가 하면 그 어려운 파트를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나의 시간과 리소스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다 소모했다가는 퍼져버려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럼 뭐가 가장 좋을 건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OS가, 운영체제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쓰면 되지. 뭐 하려고 내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철학이. 자, 그러면 찾아봤다고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뭐가 있느냐? 현존하는 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뭔가 맥 OS X밖에 없었다. 맥킨토시 옛날 것도 아니고 맥킨토시 10.0이죠. 그죠? 맥 OS X만이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폰트 처리 기술 플러스 PDF 제너레이팅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OS가.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뭐예요? 갖다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나단 큐의 생각이었다고요. 그래서 G택은 맥 OS X 운영체제에 들어있는 유니코드 텍스트를 렌더링, 그러니까 유니코드 텍스트가 있으면 이거를 화면에 쫙 뿌려주는, 아니면 프린터에 딱 뿌려주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내부에 지금 들어있어요. 맥 OS X 안에. 그거를 사용해서 그 엔진, 아수이라는 그 엔진을 사용해서 이걸 아츠이라고 부르는 사람, 일본 사람들은 아츠이라고 부르고, 뭐 아수이, 라틴 사람들은 아수이라고 부르는데, 이 애플 타입 서비스 for 유니코드 이미징의 약자인데, 아츠이는 아뜨거 이런 뜻이잖아요. 일본어로. 그래서 아수이 엔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이 엔진은 맥OS X 레오파드 10.5부터 뭐로 대체됐는가 하면 코어 텍스트 엔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기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G택은 이제 뭐였는가 하면 좋다. 다 좋은데 문제는 뭔가? 맥OS X 안 쓰는 사람들은 뭐냐? 이건 우리는 뭐냐? 세상에는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다 지배하고 있는데 너희 한 줌에 쟤밖에 안 되는, 한 줌에 뭐 모래밖에 안 되는 맥OS X 사용자들만 행복하라는 법이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거죠. 그래서 G택은 리눅스 또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이쪽에서는 이런 텍스트 렌더링 엔진을 OS에서 주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 이거예요. 폰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는가 하면 FreeType2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사용합니다. 폰트 정보를. 그래서 요 폰트의 글자 크기는, 타임즈의 T는 글자 크기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정보를 추출하는데 FreeType2를 사용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것만 알면 되지. 이 폰트의 그림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은 G택이 몰라도 된다고요. 옛날 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PDF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G택은. 옛날 택 방식으로 DVL을 만드는데 DVL을 만드는 DVL 안에는 그림 정보가 하나도 없다고요. 뭐만 가지고 있는가? 글자의 박스 크기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요. 근데 박스 크기를 FreeType2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박스 크기만 추출한 다음에 만들어내고 보내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남았는 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빈 공백에다가 뭘 가지고 와야 되는가 하면 폰트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와서 직접 넣는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코어 기술을 가진 엔진 렌더링 기술을 누가 아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조나탄 큐가 생각했는 게 뭔가 하면 폰트 처리의 렌더링 파트는 DVI PDFMX 엔진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있는 걸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별 감흥이 없겠지만 계속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또 2005라고 적혀 있습니다. 2005년 중국의 우한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한이죠.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2005년은. 그래서 2005년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지택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대충 말만 들어봤지 뭐 하는 건지도 잘 몰랐고요. 그래서 이 택피플이라고 택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를 모아놓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이 사람이 지택을 만든 조나단 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기는 자라면서 I was always the small, quiet kid. 정말 그렇습니다. 저보다 키가 작고 빼빼 말랐고 그리고 more likely found in my room with a book than out with a crowd. 이제 아주 비슷합니다. 막 떠드는 스타일도 아니고 한사학에는 여러 사람들 알고 목소리 높여가지고 마음껏 떠드는 스타일이라고요.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거구에서 마구 힘이 있습니다. 조용하게 숨어 있습니다. 아주. 하지만 요즘은 유명한 인사가 돼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는데 결코 목소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키도 작고 이렇게 됩니다. 너무너무 비교가 되죠. 다윗과 고릴라 아니죠. 골리앗 정도 수준입니다. 두 사람. 그래서 현재는 모질라 코퍼레이션에서 그러니까 파이어폭스 만드는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근무하느냐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재택근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쪽은. 자, 그리고 지택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유명한 택웍스를 통합 환경을 또 만들었죠. 택웍스는 지금 이야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김광수 부회장님이 보여주시겠지만. 그래서 또 하나 재미있었던 게 2009년 턱에서요. 턱 2009년 여름에 뭘 보여줬는가 하면 택온 아이폰을 보여줬습니다. 아이폰 위에서 택으로 타입된 수식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싹 돌리면 다시 만들어야 되죠. 수식이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에 들어가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리브밸리 테크놀로지의 CEO인 카베가 톡을 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시연하는 걸 보여줄 겁니다.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시연한 파트를 누가 만드는가 하면 조나단 큐가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큐는 제가 봤을 때 한사학연과 생각이 철학이 아주 다릅니다. 아주.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빨리 만들어내는 스타일이에요. 대신 이걸 엄격하게 하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멋지게 완벽한 걸 만들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약간. 그래서 허점이 약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택웍스를 처음 써본 사람들은 이건 뭐 허점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이걸 이만큼 올려놓은 것만 해도 꽤 큰 거거든요.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래서 2005년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G택의 컴포넌트를 보면 이제 G택 마이너스 버전 이렇게 딱 쳐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G택 3.14, 15, 92, 6까지 갔죠. 택 버전이죠. 그죠? 92, 6까지 갔고. G택 버전이 0.9995.2까지 갔는 거예요. 그래서 KPS 뭐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쭉 나오고 프라이머리 오서 오버 G택은 조나단 큐고 컴파일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G택에서 무슨 라이브러리를 썼느냐가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ICU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ICU 라이브러리는 뭔가 하면 한국어는 어디서 줄바꿈을 해야 되는지 한국어의 규칙이 있고 일본어는 일본어의 규칙이 있고 뭐 영어는 영어의 규칙이 있다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그렇게 어떻게 줄바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표준이 있습니다. 전 세계 표준. 진짜 표준이요. 스탠다드가 있다고. 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거는 줄바꿈밖에 없다고요. 하지만은 전 세계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아무데나 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끊는 그 규칙들을 가지고 왔다고. 그 다음 Zlib 라이브러리야 뭐 압축하는 거니까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아는 거고 FreeType2 라이브러리는 폰트의 크기, 여러 가지 매트릭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폰트의 그림을 알 필요가 없으니까 G택은요. 그리고 Mac OS X에서 돌리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Mac OS X 카본 코코아 퀵타임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그러는 겁니다. 있는 거 사용하죠, 그죠? 당연히 사용하죠. 만약에 Mac OS X가 아니고 리눅스나 MS 윈도우에서 돌리면 달라집니다. 여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뭘 사용해야 되겠어요? 폰트 콤피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폰트 정보를 OS에 있는 폰트 정보를 추출할 때 이걸 사용하고
라이브 PNG 그림 처리할 때 PNG 그림 처리하기에는 라이브 PNG 그다음 XPDF에서 PDF X 이미지 같은 걸 처리하기 위해서 요게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라이브러리를 달리 쓰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 달라요. 이건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쓰자가 어떻게 보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쫙 다 쓰는데 인터뷰에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서 이걸 한글로 번역하지 않은 건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철학을 좀 더 이해하고자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텍을 만든 조나단 큐는 다른 엔진 뭐겠습니까? 루아텍이라고. 루아텍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느냐. 왜냐하면 지금의 싸움은 루아텍이냐 지텍이냐 두 개의 싸움이지 다른 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그래서 PDF텍, 루아텍 팀은 어떻게 보면 같이 보고 있지만 뭐 PDF텍을 개성하는 게 루아텍이니까 quite different approach to some issues 이렇게 해서 쭈르륵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 but I am of course happy to share ideas. 자기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열려있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너희들이 원하는 뭐죠 피처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다 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좋은 데로 가보자. 이런 스타일이고 한사계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런 건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날 따라와가 좀 강합니다. 날 따라와가. 내가 표준이고 넌 날 따라와. 이런 쪽이 강하다고. 그래서 결론은 이 뒤에 보면 제가 이탈릭처로 바꿔놨는데 but for the time being at least I think the 두 개의 프로젝트 루아텍과 지텍이 each need the freedom 중요한 이야기라고요. 서로서로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플렉시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오wn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그래서 생각이 완전히 좀 어떻게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죽을지 어느 게 살아나갈지는 알 수가 없는데 두 개가 자신의 길을 자유롭게 가자는 거라고. 사람들이 선택할 나름이고 자신의 철학이 있는 거고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텍 다큐멘터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지텍 다큐멘터는 일단 다큐멘터 클래스 G레이텍입니다. 아티클 이렇게 되어 있는데 use package if G텍을 쓰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엔진으로 G텍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를 이 패키지가 체크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if G텍 else fi 이 안에서 만약에 G텍 엔진이 돌고 있으면 G텍이라고 타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PDF텍이라고 타입해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G텍을 돌릴 때 PDF텍을 돌릴 때 텍 파일을 두 개를 만들지 않고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if G텍을 이용하면 같은 문서에서 솔직히 말해서 G텍 고유의 뭐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쓰면 아무 문제 없어지니까 편안하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다큐멘터를 어떻게 합니까? PDF 레이텍으로 돌려도 뭐라고 나오겠어요? We are using PDF 텍 엔진 이렇게 나올 거라고. G텍으로 돌리면 We are using G텍 엔진 이렇게 나올 거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이런 형태를 띄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G텍은 어떻게 돌리는가 하면 G레이텍이라고 돌리면 됩니다. G레이텍 심플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쭉 나오면서 simple.pdf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도느냐? 내부적으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도는 겁니다. G레이텍 -no pdf simple 이렇게 치면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simple.xdv가 만들어집니다. 272바이트짜리 XDV. XDV는 뭔가 하면 DVI 파일의 extended 버전입니다. 그게 만들어진다. 그럼 XDV가 PDF로 바뀌는 거죠. 이 역할을 해주는 녀석을 XDVIM PDFX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도 길기 때문에 힘든데 이게 PDF로 바뀌면서 3412바이트의 PDF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프리타입 2가 폰트 매트릭만 추출하지 그림은 그리지 않는다고요. 그 파트가 윗 파트입니다. 그래서 272바이트 안에 게임은 끝나는 거죠. 모든 게.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글자 그림을 다 넣었을 때는 3412바이트로 늘어난다. PDF가 됐을 때. 그 차이를. 두 단계를 거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하면 파일을 만들지 않고 곧바로 보냅니다. 파일을 만들지 않고 XDVI PDFMX한테 곧바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거지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를 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저기서 if G택 했을 때 그 다음에 G택인지 PDF인지는 무엇을 판단합니까? 못 판단합니다. 또 if 루아텍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아 택과 G 택은 판단할 수 있는데, PDF 택은 if PDF 택 없잖아요. if PDF가 있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각 엔진들마다 그걸 체크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VI PDFMX라는 녀석이 있고, XDVI PDFMX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게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 이렇게 쓰려고 그러다가 잡혀갈까 싶어가지고 그냥 하나 되느냐고 썼는데, 두 개는 동일한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는 X 붙은 거는 이해는 가시죠, 그죠? 익스텐디드 개념입니다. 익스텐디드 개념. 그래서 DVI PDFMX 마이너스 버전이라고 해보면 2009-0708에 뭐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주르륵 나오면서 익스텐디드 버전 오브 DVI PDFM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나옵니다. XDVI PDFMX 버전 하면 078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여기 078에서 왔습니다. 왜냐면 요걸 가지고 와서 다시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조나단 큐고 제 이름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사연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DVI PDFMX에서 익스텐디드 버전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카피라이트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게 2005년에 그 중국에서 턱에서 조나단 큐가 G택을 이제 보여주면서 턱에 처음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런 게 있다. 맥OS X에밖에 안 된다. 그럼 당연히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MS 윈도우즈 왜 안 돼? 리눅스 왜 안 돼?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었는가 하면 그때 투어로 어디를 갔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무당산, 무당권법에 이 발현한 무당산에 투어를 간 적이 있었다고요. 근데 무당권법이 나오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그놈의 무당산까지 이 학회 발표장에서 가는데 저녁 7시인가 6시에 출발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도착했어요. 버스로. 말도 안 돼요. 좀 그건 좋다 칩시다. 그래서 아무튼 무당산에 구경하고 나서 왔는데 우리는 그런 버스 타고는 도저히 비행기 시간에 못 맞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기차 타야 되겠다. 기차 그러면 몇 시간 걸리는데 제일 빠른 거 타면 4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4시간짜리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그때 3사람이 그 4시간짜리 그거를 기차를 타고 오는데 저하고 조나단 큐가 4시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중국은 제가 항상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입석 그거 꽉 찬 기차 안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화장실에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앉아 있었다고 4시간 동안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이야기밖에 할 게 없죠, 그죠? 그래서 내도록 했는 이야기가 그거죠. G택을 왜 만들었는데? 그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가 G택을 윈도우즈나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슨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써야 되고 네가 지금 필요한 게 뭔데? 이제 궁합이 짝짝 맞았는 거죠. 제일 필요했던 파트는 뭔가 PDF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폰트 처리 기술이라고. 그럼 폰트 처리 기술,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엔진 기술을. 그럼 너희는 택 기술을 가지고 있고 두 개 붙이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거거든요. XDVI PDFMX.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걸 더 많이 쓰죠. 훨씬 더. 그리고 이게 당연히 기본이 됐고. 문제는 뭔가 이 이후에 한 2008년 정도 됐을까 2007년인가 한 2, 3년 지나고 난 후에 조나단 큐는 저한테 이 파트를 맡아서 해주기를 원했다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 아는데 하지만 저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죠. 도저히 시간이 없고. 그래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009년에 턱에서 다시 만나서 숙제를 받았죠. 야, 올해 안에 해결해라. 통합을 해결해라. 할게. 하고 나서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또 못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써놓은 건 뭔가 하면 지금 조만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의 이름으로 가는데 뭔가 할 일이 있다고 지금. 저도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에. 왜냐면 DVI PDFMX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독특한 기술들, PDF에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최고로 어떻게 보면 발전된 형태의 PDF 태그이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DVI PDFMX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들이 있다고요. PDF 태그이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은 제일 큰 거는 뭐였는가 하면 만들어진 PDF의 사이즈가 가장 작다는 거예요. 그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오브젝트 파트를 컴프레션 하는 기술은 지금 PDF 태그이 가지고 갔다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또 했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기술을 만들어내면 저쪽에서 계속 가지고 가는 형태인데 몇 가지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붙여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돌리면 저도 편하고 그쪽도 편할 텐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저에게 떨어진 최고의 지금 지상과제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 게. 그럼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본인이 생각하는 2월달 안에는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방학이 끝나면 또 할 시간이 없으니까 2월 안이니까 한 달 남았잖아. 자, GTEC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뭔가 하면 폰트입니다. 뭐 오픈타입 쓸 수 있다. 트루타입 마음껏 쓸 수 있다. 오픈타입 마음껏 쓸 수 있다. 뭐냐? 그 트루타입이나 오픈타입을 어디다가 갖다 놓지 않아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는 그 자체 내로 그냥 막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 이 말고 라틴 계열 쪽 사람들도 행복해 한다고요. 이건 너무너무 원하던 거기 때문에. 윈도우즈에서 빤히 보는 타임즈 뉴로만 빤히 보고 있으면서 못 쓰고 있었는데 이거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웬 떡이냐는 거죠. 그래서 GTEC이 생각보다 사용자가 늘어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 폰트를 마음대로 쓰기 수 있으니까. 자, 레이텍 레벨로 넘어가지 말고 그냥 텍 레벨에서 폰트를 어떻게 처리하는 폰트 명령을 한번 봅시다. 이런 식이라고 텍에서는 폰트, 어떤 폰트 네임을 주는 거죠. 마이 폰트. PTMR7T는 뭔가 하면 이게 타임스 로만입니다. 타임스 로만. 그리고 at 24포인트 하면 24포인트에 어떻게 보면 PTM 타임즈 로만 폰트를 찍는데 타임즈 로만이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뭔가 하면 URW 회사에서 공짜로 만들어 놓은 님부스 로만이라는 이름입니다. 타임즈 로만이 아니고 생긴 건 타임즈 로만처럼 생겼는데 타임즈 로만은 아도비 거고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쓰면 뭔가 하면 님부스 로만 UTMR 팔레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게 그게 찍히는 거라고. 나 정말 싫다. 이거 정말 저 OS에 있는 걸 타임즈 뉴 로만을 쓰고 싶다. 이렇게 하면 GTEC에서는 어떻게 하냐. 폰트, 마이 폰트는 타임즈 뉴 로만. 이렇게 쓰면 끝입니다. 그러면 타임즈 뉴 로만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저 뭐죠? MS 윈도우즈에 있는 타임즈 뉴 로만은 이름이 뭔가 하면 타임즈 뉴 로만 PSMT입니다. PSMT. 이 파일이 있고 맥 OS X에는 이 파일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 하면 라이브러리 폰트에 있고 MS-DOS에서는 C의 윈도우즈의 폰트 밑에 요 times.ttf가 있죠. 요 녀석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라고. 뭐만 주면, 요렇게만 주면. 약간 사기긴 하지만, 뭐, 폰트 캐싱도 해야 되지만, 그건 이제 했다고 쳤을 때입니다. 게다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러면 TDS, 즉, 텍 디렉토리 스트럭처, 텍MF 밑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가지고 올 건가? 텍MF 밑에 있는 것들은 요렇게 꺽쇠만 딱 붙이면 되죠. 여기에. 이걸 대괄호라 그런가? 요거만 딱 붙여주면,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안 찾고, 텍MF 트리에서 찾는다고.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오픈 타입을 쓰고 싶으면 뭔가 하면 LM 로만 10 레귤러. 이게 뭔가 하면 CM이라 그랬잖아요. CM의 변종판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OTF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확장을 시킨 거죠. 편안하게. 그래서 폰트 이름만 알면 그다음부터 쓰는 거는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if GTEC 패키지는 이제 있는데 하나를 더 설명드리면 여기에서 require GTEC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요 명령어가 있으면 이때 GTEC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 다음으로 가고 안 사용하고 있으면 에러 메시지 배출하면서 스탑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GTEC만 돌지 딴 건 절대 안 돌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혹 유용하죠 이게. 자, 그냥 한글 및 일본어 쓰기에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GTEC 라인 브레이크 로케일 코 KO 코택이 KO가 여기서 왔으니까요. 이를 OK를 주고 나서 쭈르륵 쓰면 한글 태그 없이도 한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쓰면 자기가 알아서 딱 끊어준다고요. 이런 식으로. GTEC 아까 이야기했듯이 ICU 라이브러리가 이걸 다 해준다고요. 안에서. 어디서 끊어야 될지 다 아니까.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JA를 딱 쓰면 저펜 딱 써버리면 이렇게 니혼고 뭐죠? 웹 페이지 콘테스트 어디서 제가 끌고 왔어요. 니혼고 웹페이지 콘텍스트 이렇게 했을 때 딱 끊어주는데 문제는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 오버풀이 났습니다. 오버풀이. 그래서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오버풀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들은 일본어는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타입 세팅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오버풀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스페이스가 영향을 확 줄여버리기 때문에 또 우리 나름대로의 기술이 필요한 거고. 자, 라틴 및 한글 폰트 설정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폰트 스펙, X 유니코드, 엑스트라 뭐 이걸 해가지고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 파트가 워낙 사용하기 편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학술대회에서 하나의
톡으로 마련했습니다. 키노트 다음에 이 폰트 스펙만 여러분들에게 화려함을 보여주는 이주호 선생님이 우리 어떻게 보면 오픈 타입을 다루는 대가가 다 보여줄 겁니다. 아주 멋진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만 해도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글 폰트 설정은 지테코에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키노트에서 김도현 선생님이 쭉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어떻게 보면 지텍 3종 세트입니다. 그래서 폰트 다루는 3종 세트라고요, 이게. 없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 윌 로버트슨이 만들었고, 로스무 교수가 만들었고, 이 다 만들었는데, 각각의 영향이 있고, 특징이 있는데, 지테코는 이 세 가지를 불러서 한꺼번에 쓰니까 여러분들 몰라도 되죠. 지테코만 부르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테코는 현존하는 최고의 한글텍 매크로입니다. 루아테코가 아니냐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루아테코는 아직까지 쓰기에는 좀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왜 한글 현존하는 최고의 텍 매크로냐, 제가 올해 6월 한국 태학기 집행부 워크숍을 마치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PDF 텍 안 쓰고 지텍으로 바꾸겠다. 한번 해보자. 먼저 제 강의 노트, 시험지, 퀴즈, 여러 가지 클래스 파일들을 전부 지텍으로 한번 다 바꿔봤습니다. 경험이 어느 정도 쌓였습니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다음에 턱 2009 발표 자료를 지텍으로 작업했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그 형태입니다. 지텍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이거 키노트인데, 키노트 아니고, 이거다. 그 다음 제일 큰 결정이 뭔가 하면 AJT 편집을 지텍코를 이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받으신 뭘로 만든가 하면 지텍코로 만들었습니다. 뭘 보시면 아는가 하면 한글 다음에 나오는 마침표, 쉼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글 폰트입니다. 영어 아닙니다. 따옴표 한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느낌표. 다음 이 파트에서는 영문 다음에 왔을 때는 영문이 들어가고, 이게 모든 게 지테코에서 다 우리가 구현해낸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페이지 숫자를 보시면 숫자가 작습니다. 그게 올드 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 작은. 그게 특징입니다. 지텍으로. 그 결과가 마침내 나왔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퀄리티면 어디에 내어 놓아도 저널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어까지 다 들어있으면서 영어 모든 것들이 다 처리되는, 특히 한국어 조판은 이 정도면 꽤 좋다고 꽤 좋은 게 아니라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다국어는 중국어라든지. 중국어는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죠. 중국어는 제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영어 계열, 라틴, 예, 다 됩니다. 계열, 예, 다 됩니다. 스페니쉬, 예, 모든 게 다 됩니다. 예. 그런 것도 다 예. 되고요. 중국어만 제외하고는 다 됩니다. 베트남어 제외합니다. 인도 제외합니다. 아랍어 제외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 건. 아는 것만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캐릭터 클래스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게. 캐릭터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G텍 캐릭터 클래스인데, 이 기술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드디어 G텍4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걸 만든 게 G텍4고, 이제 김도현 교수님께서 이 G텍4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